경찰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면은 이제 재판 진행해서 거기서 뭐 형을 받고 뭐 무죄를 받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재판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백 사건이냐 부인 사건이냐에 따라서 재판 진행 절차가 많이 틀립니다. 1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을 때 처음에 진행되는 거는 뭐 인정신문하고 검사 기소유지 진술하고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 인부하고 증거 제출하고 증거에 대한 인부하고 그런 절차들이 쭉 있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백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첫 기일날 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인정신문, 뭐 기소유지 진술, 증거 인부 이런 절차가 다 자백이니까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증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는 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뭐 할 거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죠. 검사 의견이라는 거는 구형입니다. 구형.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점 참작해서 뭐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죄송합니다. 뭐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나면은 그 기일에 재판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자백하는 사건인 경우에도 제출된 증거 중에서 일부 피고인이 인정 못하는 증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증거 서류 작성자를 법원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기일에 목 재판이 끝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웬만한 자백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나 자백하는 피고인들 경우에는 증거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히 재판 끌어가지고 증인 부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인정하고 의견서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증거는 대부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 기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회 기일에 구형까지 하고 최종 변론까지 하고 선고기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선고기일날 가서 선고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부인 사건 경우에는 간단하게 누구를 때려서 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나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검사가 기소유지 진술을 하고 나면은 피고인 측에서 우리는 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할 거고요. 그럼 검사가 증거 제출을 하는데 증거 제출은 증거 기록 자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증거 목록만 제출하거든요. 증거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은 피고인 측에서 그 변호인이 증거 목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때 동의합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동의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눠서 증거 의견을 이렇게 수술하게 돼 있는데요. 증거 의견이라는 거는 뭐 동의, 부동의도 있고 뭐 성립 인정, 뭐 임의성 인정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는데 이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증거 인부와 관련해서 수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는 좀 변호인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증거 인부 중에서 만약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상해 사건, 그래서 나는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피해자는 나와서 언제 어디서 그 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습니다라는 그런 진술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술 조서가 있을 텐데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나 이 증거는 동의 못합니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진술을 했고 그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돼 있고 그리고 네가 그거 기재돼 있는 거 확인하고 뒤에 서명 날인한 거 맞냐? 라고 물어서 맞다라는 대답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진술조서 자체가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술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부여가 돼가지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증인으로 불러야 되니까 증거 인부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부동의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련된 증인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구두로 증인 뭐 피해자 누구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동의된 증거가 있으면 누구도 증인 신청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이제 재판장님이 그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일 1회 기일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증인 신문을 못 하잖아요. 증인이 안 와 있으니까. 1일 끝나고 다음 기일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기일 전에 검사는 구두로 증인 신청한 부분을 사무실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다 제출합니다. 왜냐면은 증인 신청서가 들어가야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보내거든요. 증인한테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적사항하고 연락처하고 그런 것을 적어서 증인 신청서를 내고 다음 기일에 그 증인들이 소환돼서 오면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거 있나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증인 신문만 얘기를 했는데요. 증인 신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증거 방법들, 어떤 뭐 사실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러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은행에 뭐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이 피고인이 다친 게 정말 상해인지 아닌지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 병원 의사한테 감정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감정 신청서를 내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고 그런 증거조사 절차를 위해서 속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뭐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신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검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검사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채택을 하고 그 검사가 신청서를 내면은 법원에서 그걸 해당 병원이나 의사한테 감정 의뢰서를 보내서 그 병원 의사가 감정 회보서를 보내면은 그게 이제 법원
법원에 도착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게 재판을 하는 거죠. 지금은 검사가 주로 신청하는 증인이나 어떤 다른 증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도 다 뭐 자백하거나 부인하거나 마찬가지로 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범죄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입장을 좀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뭐 아주 강력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가족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족들이 와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뭐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 왔고 그런 부분을 증언을 하면은 좀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증인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양쪽에서 검찰 측이나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는 여러 증인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길까지 속행이 되는 거고요. 어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신청하는 증인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대형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 기록 자체가 몇만 페이지 되는 사건들도 있고 그런 사건들은 조사 자체를 뭐 수십 명, 수백 명 했기 때문에 그 참고인들 나 이 증거를 인정 못합니다라고 한 명 한 명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고인을 증인으로 부르기 싫으면 그 증거를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이 증거 제출 안 할게요.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재판들도 있습니다. 그 증거 조사가 다 끝나야만이 변론 종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최소한 2번 아니면 나중에 10번, 20번 하고 나서 변론 종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구형하고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 최종 진술을 하고 이렇게 재판이 종결되는 겁니다.